안녕하세요. A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웨지샷 거리 조절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웨지샷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거리 조절을 연습하는 순서, 거리 조절을 연습하는 단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웨지샷을 처음 배우시는 초보 골퍼분들, 입문 골퍼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웨지샷은 스윙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를 보내는 샷입니다. 하지만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웨지샷을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스윙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건데요. 그래서 처음 웨지샷을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이런 스윙의 크기를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는 크게 3단계 정도를 구분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스윙, 중간 스윙, 큰 스윙 정도로만 좀 크게 구분해서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작은 스윙은 양손이 허리 높이 정도, 그리고 중간 스윙은 양손이 어깨 높이 정도, 그리고 이제 큰 스윙은 거의 풀스윙에 가까운 정도라고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꼭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스윙, 중간 스윙, 큰 스윙을 이제 본인만의 기준으로 이런 스윙 간의 크기 차이를 확실하게 정해서 연습할 수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스윙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윙 크기, 작은 스윙, 중간 스윙, 큰 스윙을 했을 때 웨지샷이 얼마큼 날아가는지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스윙 크기로 웨지샷을 해도 멀리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짧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작은 스윙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웨지샷 스윙이 숙달이 안 돼서 나오는 결과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해주신다면 이제 작은 스윙, 중간 스윙, 큰 스윙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비거리가 나오게 될 건데요. 일정한 비거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스윙의 크기를 좀 크게 좀 대략적으로만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스윙 간의 거리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작은 스윙을 했을 때 한 20m쯤 샷이 된다면 중간 스윙을 했을 때 한 40m나 50m 날아가는 것처럼요. 다음은 같은 스윙 크기에서도 샷하는 강도를 다르게 해서 좀 거리감의 변화를 주며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스윙을 했을 때 20m쯤 날아가고 중간 스윙을 했을 때 한 40m쯤 날아간다면 작은 스윙을 조금 더 강하게 쳐서 30m를 보내는 연습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 스윙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30m를 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전에 가셔서 필드를 가게 돼서 30m 웨지샷을 해야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좀 잘 되는 방법으로, 느낌이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스윙, 중간 스윙과는 다르게 이제 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윙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스윙의 강도나 스윙의 스피드를 조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스윙도 마찬가지로 치는 강도나 샷하는 스피드의 변화를 주면서 가능한 만큼 변화를 주면서 같은 스윙 크기에서도 나가는 거리를 좀 다르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연습이 거리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응용을 해보자면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단계, 이제 웨지샷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특히 실전에서 스윙 크기를 다르게 해서 뭔가 거리 조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채를 들고 얼마큼 들어서 공을 치면 얼마큼 간다는 이런 감각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스윙 크기를 똑같이 하고 치는 강도를 다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본능적으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상생활 안에서 공을 던지거나 쓰레기 뭉치를 쓰레기통을 향해 던지거나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감에 대한 연습이 이미 본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아직 웨지샷이 익숙하지 않은 골퍼분들은 너무 기술적으로 뭔가 스윙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본능적인 감각에 맞춰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웨지샷 거리 조절은 기본적으로 스윙의 크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샷하는 강도, 스윙의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지샷을 배우시는 단계,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샷하는 강도나 이런 스윙의 스피드를 조절하는 연습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초급 단계라고 해야겠죠.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웨지샷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필드도 다니기 시작을 하시겠죠. 실전에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스윙의 크기, 스윙의 스피드, 스윙 강도에 대한 감각이 이제 많이 향상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다음 단계라고 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원래 하던 작은 스윙, 중간 스윙, 큰 스윙의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스윙의 크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아날로그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윙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처음 어드레스를 했을 때 클럽의 헤드가 6시 방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이런 순으로 클럽의 헤드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를 기준으로 스윙의 크기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클럽 헤드가 한 12시까지 올라가면 거의 이제 풀스윙에 가깝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골퍼가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리고 꼭 아날로그 시계 같은 기준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골퍼가 정한 기준으로 항상 일정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웨지샷은 스윙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스윙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잘 치는 골퍼나 처음 배우시는 골퍼나 이런 스윙 크기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클럽에 따라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날로그 시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시가 10m, 8시가 20m, 9시가 30m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10m씩 늘어나는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세분화된 이제 백스윙 크기에서 초급 단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또 같은 스윙 크기에서 스윙의 강도, 스윙의 스피드를 조금 다르게 해서 거리감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9시 스윙이 30m를 간다고 쳤을 때 9시 스윙으로 조금 부드럽게 해서 25m를 치는 연습도 해주시고요. 9시 스윙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35m를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초급 단계에서부터 스윙의 크기와 스윙의 강도를 다르게 하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계로 넘어가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스윙 크기와 마찬가지로 치는 강도, 스윙의 스피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클럽을 다르게 해서 이런 거리감을 다르게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 기준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는 52도 웨지와 58도 웨지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58도 웨지로 11시 스윙을 해서 평균적인 강도로 샷을 하면 50m쯤 날아가는 샷이 나옵니다. 하지만 52도 웨지로 같은 스윙 크기, 같은 강도로 샷을 하면 한 65m쯤 날아가는 샷이 나오는데요. 로프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날아가고 조금 더 많이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피칭 웨지로 샷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9번이나 8번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클럽의 변화를 주면서 거리감을 연습하는 것도 이런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스윙의 크기, 스윙의 스피드, 스윙의 강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해지면 이러한 연습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연습이 되셔도 웨지샷 거리 조절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고급 단계에 올라가면 샷의 탄도의 변화를 줘서 거리감을 다르게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같은 스윙 크기, 같은 샷의 강도에서도 볼의 위치나 클럽 페이스를 열어주거나 닫아주는 각도를 다르게 해서 샷의 탄도에 변화를 주는 연습입니다. 샷 탄도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날아가는 거리나 굴러가는 거리에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웨지샷은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벙커나 나무 같은 장애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린의 경사, 아니면 넷볼이 놓여진 라이 같이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샷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거리 조절 또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다 예측을 해서 거리 조절을 미리 연습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거리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샷 한도를 조절해서 거리 조절을 연습을 하는 게 그런 예측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대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샷 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리감을 감각적으로 숙달시키고 연습하는 게 주 목적이긴 하지만요. 웨지샷은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샷입니다. 그래서 웨지샷을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도 스윙 크기뿐만이 아니라 감각적인 부분이죠. 샷을 하는 강도, 샷을 하는 스피드도 같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꼭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감각적인 부분은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을 20m 던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도, 어느 정도 세기로 던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20m를 던질 수 있는 감각은 본인이 직접 던져보고 겪어보고 숙달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